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2급 실기 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N4에서 N14 영역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처리 조건을 보면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지정을 하고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을 해서 동일 시트의 C17에서 D19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C17에서 D19 영역에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이름은 평균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매크로는 N4에서 N14 영역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17에서 D19 영역에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에는 그냥 드래그해도 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드래그해서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셀의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17에서 D19 영역을 드래그를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단추를 삽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작성할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평균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의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평균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매크로에 기록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는 N4에서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할 첫 번째 셀인 N4 셀을 선택을 하고 자,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자, 수식 탭을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자동 합계에서 자, 평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평균을 계산하는 에버리지 함수와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범위가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범위를 보면 B4에서 M4까지 자, 1월부터 12월까지 영역이 올바로 지정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자,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수식은 각각의 셀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N4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4에서 N14 영역의 평균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자, 왼쪽 끝에 있는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를 모두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집 상태에서 입력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평균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B3에서 B14, D3에서 D14 영역의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처리 조건을 보면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면 되고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동일 시트의 F17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다음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선택을 해서 F17에서 D19 영역에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이름은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 매크로는 B3에서 B14, D3에서 D14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지정할 기본 도형의 빗면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17에서 G19 영역을 드래그하여 도형을 삽입을 합니다. 우리가 단추를 삽입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었지만 도형을 삽입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메뉴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작성할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서식을 입력을 하고 역시 오른쪽 끝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란에 서식이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래쪽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B4에서 B14, D4에서 D14 영역의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B4에서 B14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D4에서 D14 영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글꼴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홈 탭을 선택을 하고 글꼴에서 글꼴색에 있는 빨강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B4에서 B14 그리고 D4에서 D14 영역의 글꼴색을 지정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한 다음 왼쪽 끝에 있는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도 작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형의 텍스트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텍스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 상태에서 도형의 서식을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4에서 N14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평균은 삭제를 하고 B4에서 B14, D4에서 D14 영역의 글꼴색은 자, 검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평균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N4에서 N14 영역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식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B4에서 B14, D4에서 D14 영역의 글꼴색이 표준색 빨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차트 수정 작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면 되는데요. 차트 작업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문제의 5가지 지시사항과 정답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작업은 문제에 제시된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들을 각각 적용을 해서 정답 그림과 동일하게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차트 작업은 앞에서 공부했던 셀서치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의 범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범례를 보면
현재 기간통신 서비스, 별정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로 총 4개의 계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에 있는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주거나 바라보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 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 종류 중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종류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작업의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부터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이 가장 왼쪽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한 다음 이 중에서 차트 제목 안에 있는 차트 위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이 삽입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제목에 A1셀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위쪽에 있는 수직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과 연동할 A1셀을 클릭해서 지정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에 A1셀이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0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0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하기 위해서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0년 요소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2020년 요소만 클릭하게 되면 2020년 요소만 선택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에 디자인 탭을 선택을 하고 왼쪽 끝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에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0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안쪽 끝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차트 작업의 마지막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하면 됩니다.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에서 임의의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의 계열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 먼저 계열 겹치기를 0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에 간격 너비를 마찬가지로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0%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 작업과 차트 수정 작업을 해보았습니다.